대한민국 방산을 지켜보는 이들이라면 지금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을 끝까지 미국산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산화라는 험난한 길로 들어설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 논쟁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가 걸린 국가 전략의 분기점이다. KF-21은 이미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단순히 노후된 F4와 F5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설계부터 시험 비행까지 한국이 주도한 첫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기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 전투기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전투기의 심장은 결국 엔진이며 그 엔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완전한 자립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으로 단 한 번의 사고도 허용되지 않는 전투기 운용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킨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논쟁은 더 격렬해진다. 검증된 엔진을 두고 왜 굳이 불확실한 국산 엔진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논쟁의 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불안이 숨어있다. 바로 통제권이다. 엔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순간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수출, 심지어 운용 방식까지도 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존 구조는 언제든지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할 수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엔진 선택은 가장 치열한 토론 주제였다. 단발 엔진으로 갈 것인가, 쌍발 엔진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수년간 논쟁이 이어졌다. 비용과 효율만 본다면 단발 엔진이 유리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쌍발 엔진이라는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안전성 확보를 넘어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바로 언젠가 국산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지금 방산업계와 연구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찬반 싸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술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엔진 국산화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패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엔진을 만드는 나라의 뒤를 쫓는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KF-21 엔진 국산화는 무모한 도전인가? 아니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미래 전장의 변화까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KF-21 전투기의 엔진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사용 중인 F414 엔진의 실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F414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으로 이미 수많은 실전 운용을 통해 안정성과 내구성을 입증받았다. 건조 추력은 약 15,000파운드 수준이지만 F터버너를 사용하면 최대 22,000파운드에 달하는 출력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운용하기에 충분하며 KF-21이 현재 요구하는 성능을 충실히 만족시킨다. KF-21이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개의 F414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총 추력은 단발 전투기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고 고속 기동이나 무장 탑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투 중 한쪽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 엔진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은 조종사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개발 초기 KF-21은 단발 엔진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최신 전투기인 F-35가 단발 엔진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발 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무게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남는 공간을 내부 무장이나 연료 탑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발 엔진은 엔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안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쌍발 엔진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단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인 확장성과 자립 가능성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쌍발 구조는 향후 엔진 성능이 조금 낮더라도 두 개의 엔진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차세대 국산 엔진을 시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KF-21은 처음부터 엔진 국산화를 염두에 둔 설계였던 셈이다. 현재 F414 엔진은 KF-21의 비행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해주고 있다. 시험 비행 단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성능을 입증했고, 이는
KF-21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엔진이 외산인 한 KF-21은 완전히 자유로운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성능 개량이나 블럭 업그레이드,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엔진 제조국의 승인이라는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은 오늘날 KF-21을 안정적으로 날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숙제를 남겼다. 이 숙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 F414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 질문이 바로 국산 엔진 개발 논쟁의 출발점이며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엔진 국산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출발한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롭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F414 엔진이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성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드느냐는 것이다. 전투기 엔진은 자동차나 산업용 터빈과는 차원이 다르며 단 한 번의 결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뢰성이다.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극한의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수천 회의 이륙과 비행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은 설계도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수많은 지상시험과 장기간의 실비행 검증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경험의 영역이다. F414는 이미 이 과정을 모두 거쳤고 실전 운용을 통해 검증까지 마쳤다. 반면 국산 엔진은 이제 출발선의 선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파의 주장이다. 또 하나의 핵심 논리는 비용이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방산 분야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로 꼽힌다.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파는 만약 국산 엔진 개발이 실패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KF-21 전체 사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전투기에 불확실한 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유지비와 운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일부 유럽 전투기 사례를 언급하며 자체 엔진을 개발했지만 유지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오히려 운용국의 부담이 커진 경우를 들기도 한다. 엔진 수명이 짧아 잦은 정비가 필요해졌고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KF-21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여기서 멈춘다. 이 계산에는 단기적인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 환경 변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전투기 수출과 기술 통제 문제는 단순한 비용 계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전투기의 운명은 개발국이 아닌 엔진 공급국의 정책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엔진 국산화를 둘러싼 반대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시야는 현재에 고정되어 있다. 이 논리가 과연 미래 전장의 변화와 방산 수출 경쟁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찬성 측의 논리가 등장하며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엔진 국산화를 지지하는 쪽의 논리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만약 모든 나라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검증된 외산 엔진만을 선택했다면 과연 오늘날 자체 전투기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몇이나 되었을까? 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다. 라팔 개발 초기, 프랑스 역시 미국산 엔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성능과 안정성,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단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인 주권을 택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수출과 개량, 운용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국산 엔진 개발에 집중했고 그 선택은 오늘날 라팔의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당시에도 프랑스 내부에서는 실패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한 반대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항공 강국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으로 엔진 국산화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라팔은 외교와 군사,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엔진 기술은 다른 항공 산업으로까지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 찬성 측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끌어낸다. 전투기 엔진은 단일 무기 체계의 부품이 아니라 국가 항공 기술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이다. 한 번 기술을 확보하면 이후의 개량과 파생형 개발, 무인기와 차세대 플랫폼까지 연쇄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이 영역을 포기하는 순간 국산 전투기 개발은
영원히 외형만 국산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KF-21 개발 초기에도 만약 비용과 위험만을 이유로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도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은 거셌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엔진 국산화 논쟁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찬성 측은 주장한다. 지금 당장은 F414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엔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국제기술 통제,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까지 고려한다면 국산 엔진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미래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단기 성능이 아니라 장기 생존 전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와 뚜렷하게 갈린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과거 사례와 철학을 넘어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 도전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로 이동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 항공 엔진 기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이 허상에 불과한지 아니면 현실적인 도전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찬성 측이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축적 위에 다음 단계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항공기 엔진의 일부 핵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군용 항공기와 민항기 엔진의 조립과 정비, 부품 생산을 통해 고온, 고압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체계를 축적해왔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은 엔진 성능과 수명을 좌우하는 영역으로 이 분야의 기술 확보 여부가 국산 엔진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들은 터빈 블레이드 소재와 제조 공정에 집중하고 있다.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장시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 부품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가장 높은 장벽 중 하나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으며 수많은 실패와 시험을 통해 조금씩 축적된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이미 이 영역에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엔진 개발 전략 또한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처음부터 F414와 같은 전투기용 엔진을 바로 대체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다. 비교적 낮은 출력의 무인기용 엔진부터 시작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추력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실패 위험을 분산시키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항공 엔진 산업 생태계도 주목할 부분이다.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중소협력업체들과 함께 초정밀 부품을 분담 생산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전투기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험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미 국내에 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환경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방향성에 가깝다. 현재 축적되고 있는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적인 성과에만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KF-21이라는 실전 플랫폼을 통해 다음 단계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곧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미래와 직결된다. 엔진 국산화 논쟁의 마지막은 언제나 미래로 향한다. KF-21의 현재만 놓고 본다면 미국산 F414를 계속 사용하는 선택이 가장 안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KF-21의 개발 목표는 지금의 형상에서 멈추지 않는다. 단계적인 성능 개량과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이 전제다. 이 과정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잠재력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KF-21의 최종 목표로 거론되는 블록 3 이후 단계에서는 더 강력한 추력과 전력 생산 능력, 그리고 향상된 열관리 성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더 많은 센서와 전자장비, 향후 유무인 복합 운용을 고려한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이때 외산 엔진에만 의존한다면 성능 개량의 방향과 속도는 결국 공급국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출 시장에서도 엔진 문제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 보지 않는다. 향후 유지와 개량, 부품 공급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엔진이 외국 통제 하에 있을 경우 구매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 반면 국산 엔진을 보유한 전투기는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바로 이 점이 장기적으로 KF-21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물론 국산 엔진 개발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실패 가능성도 존재하고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투기 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KF-21 엔진 국산화는 지금 당장 성능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서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계속해서 검증된 기술을 사와 사용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핵심 기술을 쌓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질문은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KF-21 엔진 국산화는 무모한 도전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투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논쟁 자체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